흔치 않은 보라색 눈동자로 이미 영화사와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다른 회사지만 그 눈을 꼭 봐야겠다며 구경 올 정도의 신비로운 눈을 소유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보석 오팔과 같다는 소문이 주변에서 자자할 정도였는데요. 때문에 남성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달라붙을 지경이었고 결국 결혼만 8번이나 하는 미친 풍경이 나왔죠. 오늘의 인물 상점은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에 대해 다룹니다. 항상 애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32년 2월 27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테일러. 그녀의 부모님은 미국 출신으로 예술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는 미술품 딜러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어린 엘리자베스는 자연스럽게 예술을 향유하며 자라나게 되었는데요. 우아한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니 나중에 그녀는 보석 매니아를 넘어 광적일 정도의 면모를 보여주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미국의 엄청난 부자이자 괴짜로 알려진 하워드 유즈가 당시 소년 아이였던 테일러를 잠깐 보고 반해버려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100만 달러, 2024년 기준 가치로 하나에 약 1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줄 테니 테일러와 결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했던 일화는 정말 유명하죠. 또 결혼이 성사되면 테일러 한 사람을 위한 단독 스튜디오까지 만들어주겠으니 딸을 나에게 달라고 조르면서 보석이 가득 담긴 서류 가방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던 테일러는 전부 거절하고 빠르게 손절해버렸어요. 아무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녀가 불과 7살 무렵이던 1939년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간 가족은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하며 캘리포니아의 밝은 햇살 아래에서 엘리자베스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바로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그녀의 외모가 벌써부터 주위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특히 보라색이 감도는 아름다운 눈동자와 풍성한 속눈썹 덕분에 주변에서는 일찌감치 미모로 유명한 스타가 될 거라고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예상대로 연예인의 길로 들어선 그녀는 보통의 아역 배우 출신들이 성인 시절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상당수가 잊혀지는 것과는 정반대로 아역부터 메이저 무대까지 쭉 롱런에 성공한 보기 드문 케이스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테일러의 연기 경력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할리우드 MGM 스튜디오 관계자들의 눈에 띈 그녀는 9살 때인 1941년 영화로 스크린에 데뷔하였고 12살 때 주연을 맡았던 영화 내셔널 벨벳에선 대중에게 큰 주목을 받았는데 영화 속에서 어린 말괄량이 소녀 역할을 맡아 빛나는 재능을 보여주었으며 그 작품이 엄청난 흥행을 거두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이름이 곧바로 할리우드 전역에 퍼졌죠. 때문에 해당 시점에선 이미 아역 스타로서의 입지는 확고했지만 10대 시절을 지나면서도 계속하여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성인 연기자로서의 커리어를 차근차근 다져나갔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는 50년 최고의 흥행작인 신부의 아버지와 그 속편에서 신부 혹은 젊은 아내 역할을 소화하며 대중에게 이제 훨씬 성숙하고 다자란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이미지를 각인시켰고요. 또 작은 아씨들, 심형 같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의 폭넓은 역량을 선보였는데 무엇보다 그녀가 메이저 여배우로서 진정한 전성기를 열게 된 계기는 텐네시 윌리엄스 원작 영화 젊은이의 양지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작품에서 테일러는 단순히 예쁜 얼굴을 가진 스타가 아니라 진중하고 깊이 있는 연기력까지 갖춘 배우임을 확실히 증명하게 되죠. 이윽고 1950년대 후반부터는 드디어 테일러의 전성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미 톱스타 반열에 올라섰던 그녀는 폭넓은 장르와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며 대중과 평단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이러한 그녀의 전성기는 60년대 중반까지 쭉 이어질 만큼 당시의 할리우드 퀸은 테일러라 칭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테일러의 삶을 이야기할 때 화려했던 연기 경력만큼이나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녀의 사생활과 결혼 이야기인데요. 결혼과 동시에 이혼이 반복되면서 온갖 스캔들이 쏟아졌고 때로는 언론이 지나치게 파고드는 탓에 그녀의 연기력이나 자선활동보다 사생활 쪽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 결혼한 상대는 호텔 재벌 가문 출신의 콜레드 니키 힐튼 주니어였는데요. 테일러는 명실상부 할리우드 스타였고 신랑의 가문은 그 유명한 힐튼 가였기에 각종 언론에서 무수히 많은 보도를 쏟아내며 미국 전역을 달구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아름다움을 꿈꿀 결혼 생활이 그녀에겐 재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알콩달콩할 것만 같았던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혼 생활은 약 8개월 만에 파국을 맞게 되는데 결혼 당시에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난 듯 행복했지만 어린 신부가 감당하기엔 힐튼의 생활 방식이나 파티 문화가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니키 힐튼 주니어는 임신 중이었던 테일러의 배를 가격하고 늘 폭력을 달고 살았던 것으로 전해져 결혼 생활 내내 고통을 견뎌야만 했죠. 때문에 테일러는 첫 결혼을 깨끗이 정리하고 빠르게 다음 사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두 번째로 테일러와 결혼한 사람은 배우 마이클 와일딩입니다. 그와의 결혼은 할리우드식의 화려함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편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이도 2명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미 가파른 스타덤을 달리고 있던 테일러에 비하여 자국인 영국과는 달리 미국 할리우드선 그닥 인기가 없던 와일딩은 자신의 아내에게 자격지심을 느꼈고 그로 인해 결혼 생활은 점점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영화 촬영과 스포트라이트 중심의 삶을 살던 테일러와 영국 신사 느낌이 짙었던 와일딩은 생활 패턴부터 성격까지 여러 면에서 부딪힌 것이죠. 결국 1957년에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했어요. 세 번째 남편 마이크 토드는 테일러의 회고에서 언제나 내 진짜 사랑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각별한 존재였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유능한 영화 프로듀서였고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이고 씩씩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랑 앞에서 늘 직진이었던 테일러와 마이크 토드는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고 결혼 생활도 상당히 드라마틱했으며 그녀가 좋아하던 보석을 마이크 토드가 선물해주는
모습이 매체에 자주 노출되면서 일명 테일러의 보석사랑이라는 일종의 고정 이미지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둘의 뜨거운 로맨스는 결혼 한 해 만에 토드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면서 비극으로 끝나버렸고, 이 사건은 테일러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큰 상처가 되어 한동안 그녀는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던 그때 그녀가 에디 피셔와 얽힌 스캔들은 할리우드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당대 인기 가수였던 에디 피셔는 공교롭게도 자신의 아내가 테일러와 절친이었던 데비 레이놀즈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테일러에게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요. 남편을 잃고 시리에 빠진 테일러 곁을 지나치게 자주 지켜주던 피셔와 그 상황을 지켜보는 데비 레이놀즈와 대중들, 왠지 모를 쎄함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주변인들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피셔가 사고로 죽은 마이크 토드를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이 테일러 앞에서 행동한다는 신박한 소리였는데요. 내면이 무너진 테일러에게 마치 떠나보낸 남편이 돌아온 양 똑같이 따라했다는 겁니다. 너무 섬뜩하죠? 이 결과는 불안한 예감대로 피셔가 아내였던 레이놀즈와 이혼하고 테일러와 결혼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이전까지의 테일러는 연달은 불행한 결혼을 겪어낸 연민의 대상 그 자체였으나, 이 스캔들로 온갖 매체에서 그야말로 난리 법석을 떨면서 보도했고, 그 어떤 할리우드 사건도 이 스캔들의 대서특필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후대의 평가가 나올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테일러는 절친의 남편을 빼앗았다는 비난을 한몸에 받았고, 피셔 역시 대중의 비판 대상이 되었는데요. 세기의 스캔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될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그러나 이번에 결혼도 결국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바로 테일러가 클레오파트라 촬영 현장에서 리처드 버튼과 강렬한 사랑에 빠지면서 피셔와의 결혼이 와장창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어찌저찌하여 그녀의 5번째 남편이 된 인물은 바로 리처드 버튼. 버튼과 테일러는 클레오파트라를 촬영하며 불같은 사랑에 휩싸였고, 그 이후로도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등 여러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다가 결국 사고를 치게 됩니다. 여기서 서로 배우자가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도덕적인 관념 따윈 내던져버리고 서로의 배우자와 이혼한 뒤 결혼식을 올렸죠. 그러나 이 난리부르스를 떨었던 결혼 역시 결국엔 파국 엔딩을 맞이하는데요. 뜨겁게 불타오른 사랑만큼이나 두 사람의 관계에는 싸움과 갈등도 끊이지 않았고, 끊임없는 재결합과 갈등, 그리고 때론 애증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은 1974년에 한 번 파탄이 났으며, 이혼 후 재결합까지 한 후에도 결국은 1976년에 완전히 끝이 나버립니다. 그 후 테일러는 정치인이었던 존 워너와 7번째 결혼을 했는데, 사실상 이 결혼부터는 테일러가 배우 생활에 완전히 몰두하기보다는 남편의 정치 활동을 서포트하는 조금 더 조용한 삶을 시도하려 했다고 전해지지만, 테일러 특유의 화려한 삶이 워너의 정치적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질 리가 없었고, 결혼 생활은 점점 소원해졌으며, 무엇보다 테일러는 이 시기에 심각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등 건강상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 결국 1982년에 갈라서게 되는 두 사람. 이제 말하기도 지치는 그녀의 마지막 결혼 상대는 1991년 건설 노동자 출신이었던 레리 포텐스키로, 그녀와 20살 가까이 차이가 났고 재활치료시설에서 만났다 알려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세간에서는 테일러가 또다시 결혼을 한다며 관심을 보였지만, 의외로 이 결혼은 꽤 안정적인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결혼 자체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진 못했고, 둘은 결국 1996년에 헤어지게 되면서 테일러의 길고 길었던 결혼 역사는 8번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적극적으로 자선활동을 펼친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자 지원에 앞장서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연이은 결혼과 이혼, 건강 문제, 그리고 고질적인 허리 통증과 체중 증가 등으로 화제가 된 그녀는 결국 신부전증을 비롯한 여러 합병증으로 오랜 투병 끝에 2011년 3월 23일 79세의 나이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장례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조용히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일러의 배우 인생을 정리하자면 무려 6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했고, 그 중에는 고전 걸작이라 불리는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만큼 명실상부 할리우드 원조 톱스타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특히 남다른 보라색 눈과 화려한 보석 활용, 무대 의상 등이 오랜 시간 엘리자베스 테일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었고, 패션 아이콘으로서 지금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녀의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고 있죠. 오늘 인물 상점은 이쯤에서 닫겠습니다. 테일러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또 봅시다. 안녕.